자,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목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공인중개사로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은 결국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습니다. 48페이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72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73페이지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 자, 하나씩 찬찬히 보시겠습니다. 일단 48페이지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혼인, 동거, 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오른쪽에 개정안 부분 보시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5년에서 10년. 자, 솔직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찬찬히 읽어보니까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대략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자, 혹시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라는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 부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진짜 중개실무 기본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그 1세대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비규제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것.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것. 내려서 3.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요건, 즉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집값이 12억 원 이하일 것을 충족할 것. 요약하자면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천천히 곱씹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알겠는데 2024년 세법 개정안은 혼인, 동거, 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진짜 중개실무 기본편을 보시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노부모 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한의 비과세 요건.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또는 각자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던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 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한다. 1.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것. 2.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요건, 즉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집값이 12억 원 이하일 것을 충족할 것. 자, 다시 풀어서 논해보시죠. 쉬운 예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됐습니다. 그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즉 아들 소유 주택이든 부모님 소유 주택이든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비과세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신부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즉 신랑 소유 주택이든 신부 소유 주택이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와서 세법 개정안 보시겠습니다. 혼인에 따른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그렇군요. 다시 논해보시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신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신부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즉 신랑 소유 주택이든 신부 소유 주택이든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예 공시를 해놨네요. 개정 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들, 중요한 것은 결국 적용 시기입니다. 또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적용 시기, 양도소득세는 0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0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양도소득세 부분이겠죠. 0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여기에서 0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즉 적용 시기를 이러한 문서를 통해 공시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정안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미리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함부로 손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확언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는 꽤 큰 문제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는 둬야 할 것이고요. 자, 이제 72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및 과세 표준 조정. 과세 표준 및 세율에서 30억 원 초과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10억 원 초과 부분으로 통일을 했네요. 개정 이유는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적용 시기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꽤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공인중개사님들께서는 꼭 알아둬야겠네요.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 이 액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구태여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기본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며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 사례 가액 및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즉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자는 일단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제 똑똑히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 상속세 공제 제도라는 게 있대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개념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편 상속세 공제 내려보시면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러한 공제들을 한 다음에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매매 사례 가액, 즉 과세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와 비슷한 조건의 건축물에 대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즉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자는 일단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쉬운 예로 매매 사례 가액에 따라 어떤 아파트를 17억 원에 상속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 전에는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 공제 금액 2억 원과 자녀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합한 2억 5천만 원을 공제받든가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받든가 선택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공제를 많이 받아야 유리한 것이니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17억 원에서 5억 원을 공제한 12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됐었습니다. 자, 이 개정안대로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억 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초 공제 2억 원과 자녀 공제 금액 5억 원을 합한 7억 원을 공제받든가 일괄 공제 5억 원을 공제받든가 선택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7억 원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17억 원에서 7억 원을 공제한 10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개정안으로 돌아와서 개정 이유는 중산층 다자녀 가구 세보당 경감. 개정 이유가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자,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내용 중 공인중개사로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